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유성훈 작가의 한국사는 없다, 이 책인데요. 꽤나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죠. 책을 읽어보면 한국사를 한국만 생각하고 바라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정세, 그리고 기후나 지정학 등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미스테리한 일들이 풀리게 된다, 이런 논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왜 광활한 만주를 포기하고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백제만 건드리고 그랬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의문점에 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사는 없다가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어떤 정세, 기후,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한국사만 바라봐서는 한국사는 없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 제목이 설정된 것 같아요. 이 책은요, 기후변동을 중요한 역사적 변화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럽의 북쪽에 살던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에 남쪽의 서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했죠. 그 중국에서는 위초고 3국이 진나라로 통일된 다음에 유목민족들이 남하하면서 수도 장안이 함락되고 이후에 5, 16국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 시기가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짐작하시다시피요, 한랭기, 소빙기라고도 하죠. 지구가 추워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가축들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데요. 풀이 없으니까 그 풀을 따라서 대규모로 남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구려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미 상당히 북쪽인 고구려가 더 북쪽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미 거기는 황폐화되어 있어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오고자 백제를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진출에 대한 패기가 없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고구려보다 강력했던, 하지만 고구려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부여거든요. 부여가 이 시기에 멸망한 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고구려가 남하에서 백제를 위협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보면 신라를 키워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신라는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신라 쪽으로 굴러가게 된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백제를 치던 고구려는 한강까지 다다라서요, 아차산에 성을 쌓을 정도로 남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해안 쪽의 교역로를 장악합니다. 원래 중국, 한국, 일본의 교역 루트는 서해안 연안이었거든요. 과거의 항해술은 지금처럼 발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배들이 그냥 쭉 바다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안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정박해서 물자 보급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충남, 전북, 전남 이쪽 도시들이 이 교역 때문에 발달을 하게 돼요. 백제가 문화 강국이었던 이유고 일본에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쪽 서해안 쪽의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쪽 동해안 쪽의 루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북이나 경남 지역이 뜨게 된 것이고요. 거기가 바로 신라였던 거예요. 국제 유통망의 변화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랭기로 인해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결국 신라를 키워주게 되고 나중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때문에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들 인생에서도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그 선택할 그 당시에는 정말 짐작조차 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많죠. 제가 또 재미있게 봤던 것은요, 고려에 대한 건데요. 고려 말에는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과 엮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는 코레아라고 알려지는데요. 사실 고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고려 때 우리나라의 이름이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몽골 덕분이죠. 당시 몽골은요, 유럽까지 정복 전쟁을 벌일 정도로 강대한 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출현한 제국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게 몽골 제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정복전쟁 때 다 무력으로 굴복을 시켰는데요. 고려에 대해서만은 부마국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서 고려의 왕을 사위로 삼은 거죠. 그래서 몽골의 사신들도요, 고려에 올 때는 정복한 땅을 오는 게 아니라 왕의 사위국을 찾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갖췄다고 하죠. 몽골이 그렇게 고려를 대접한 가장 큰 이유는요, 권력투쟁기에 고려가 쿠빌라이 칸의 편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게 쿠빌라이가 집권하는데 어떤 명분을 주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몽골 제국의 병법을 보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탱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제주도의 말목장에서 안정적으로 말 공급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역사상 가장 넓은 몽골 제국의 부마국이라는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는요, 바로 그 위치 때문에 고려가 날개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교초라는 지폐를 널리 썼던 곳이거든요. 이 지폐는 몽골 제국, 그 큰 몽골 제국 어디에서도 통하는 지폐였어요. 고려의 무역이 이때 날개를 단 거예요. 지폐는 현물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보단 훨씬 더 무역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지폐는요, 몽골의 권위 때문에 제국 구석구석에서도 다 통하는 그런 지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US 달러 같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원래 고려의 설립자인 왕건의 집안이요, 상인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요, 팍스 몽골리카나의 시대에 고려는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름이 이때 알려진 이름 코리아인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구한말까지 다 있어요. 사실 우리 역사가 민족주의적 사관 때문에 조금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보정 필터가 강하게 들어간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필터를 빼고 보아도 충분히 민족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필터를 좀 빼고 정확하게 보자라는 것이 이 책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이 나온 학교나 파벌 이런 것에 따라서 일정하게 줄거리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발표하는 경향이 약간은 종종은 아니고 아주 간혹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이야기만 팩트다라는 생각 자체도요,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광장에서의 한국사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한국사는 너무 이렇게 밀실에서만 정립되어 오긴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요, 한국사는 없다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와 편향을 이런 제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제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 역사거든요. 이게 이 책의 의도를 잘 나타내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일단 재밌어요.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우리가 그 전에 역사하면 연표를 외우는 역사, 뭐 연도 그런 것이 중요했다면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라는 게 세계사, 그리고 세계 기후나 지정학 등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은 넓은 스케일로 우리 한국사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바로 이 책 유성훈 작가의 한국사는 없다 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있어요.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알람 설정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